상형주파 방전개시냐. 이건 상형주파니까 뭐냐. 요거는 충격파 방전개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레기 같은 거 시험할 때 어떻게 하죠? 판넬 같은 거 시험할 때? 예? 변압기 같은 거 시험할 때? 상형주파로 시험하는 건 60Hz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2,900 같은 경우 상형주파로 시험하면은 어떻게 하죠? 내압을 때린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바로 상형주파입니다. 그러면 50kV를 1분간 때려가지고 절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보는 게 그게 상형주파 시험입니다. 근데 충격파 이상전압, 이게 밖에서 생기는 외부 이상전압이죠. 번개가 쳤을 때 들어오는 그런 외부 이상전압 시험을 해야 되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틀리죠. 그래서 그걸 표준 충격파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표준 충격파형이 전압을 크기를 정해준 겁니다. 그게 얼마다? 파두장이 1.2, 파무이장이 50 마이크로세크짜리를 해가지고 규양 0점부터 해가지고 때리는 거죠. 근데 걔는 몇 킬로볼트를 때린다? 120kV 이상의 150kV 같은 걸 때린다는 얘기죠. 22,900이 아까 50kV를 때린 게 상형주파라고 그러면은 125kV 이상에 대한 것들을 때리는데 걔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상형주파는 1분간 때린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워낙 파고값이 크다 보니까 오래 때리면은 기기가 터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게.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를 짧게 때리는데 파고값으로 때리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얘가 견디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압기, 발전기 이런 것들을 다 상형주파뿐만이 아니라 충격 방전개 시장으로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부분을 빨리 방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얘는 거기까지 견디면서 또 상형주파에는 방전하지 않아야 되고. 왜? 상형주파에는 나오면 안 되겠죠. 상형주파에는 나오지 않게끔 좀 1.5배에서 2배 이상부터 방전을 대라고 하고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방전을 해줘야 되니까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은 낮을수록 좋고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평상시 때 방전이 안 돼야 되니까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충격비는 어떻게 된다? 낮을수록 좋겠죠. 나중에 보시면 충격비가 2.2를 물어본 게 있습니다. 피레기에 뭐 2.2가 뭐냐 해가지고 나온 값들이 있습니다. 관연도 문제가. 바로 이런 충격비를 물어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전전류, 피레기 방전전류 2.5카, 5카, 10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공식 방전전류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2.5카, 5카, 10카 이렇게 나와있죠. 예? 속류는 뭐냐? 피레기가 방전할 때 전원으로 공급되는 상형주파수 전류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그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속류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속류가 나오면 이제 아까 그 갭 타입하고 갭리스 타입이 나오는 겁니다. 갭이 없는 건 속류가 차단이 됩니다. 갭이 있는 거는 그 갭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속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그림하고 연산해서 보시면 된다. 피레기 전격 전압 산정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VM, 그 전격 전압을 이용해서 산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2가지 정도만 답안지를 쓰십니다. 아까 나왔죠? 288, 144, 뭐 84, 21, 18. 예? 피레기의 이격글이 어떻게 된다고요? 85254520. 예, 85654520. 바로 나와야 되죠. 345 154 예? 66 22.9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가지고 딱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다는 얘기죠. 근데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IC 기준에서 6으로 나눠지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뭐 몇 프로 피레기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피레기 제한 전압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해주는데 피레기 제한 전압을 또 수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게 진행파의 투과 반사 계수를 가지고 이걸 또 외우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피레기 설치 위치 4가지. 예? 가공선과 지중선이 만나는 거, 뭐 터널의 앞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섬낙, 역섬낙, 경관 역섬낙 이렇게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여기 설명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절연의 합리화 방향, 절연입조가 어떻게 되는지 예?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절연 계급이 뭐 어떻게 되는지 860, 750, 650, 460, 예? 1367, 1275, 1050, 뭐 725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또 여러분들 외워주시고 그 수치들은 좀 바뀌었습니다. 3, 4, 5, 765가 약간. 근데 154는 안 바뀌었습니다. 860, 760, 650, 460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절연협조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죠. 네? 송전솔로의 절연협조, 애가철교, 불제, 역피. 예? 나머지 가공선전로에서 피가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똑같이. 피레기, 전격, 적용식, 고려사항, 이상전압 방지대책, 유도장애 다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유도,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렇게 나오죠. 유도장애에 대한 그 저감 대책을 알려면 유도장애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전력선 측 대책, 통신선 측 대책.
차단 메커니즘, 차단기가 어떻게 차단하는지, 단락전류 차단이나 충전전류 차단이나 어떻게 폐부자 012 해가지고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 가장 이제 차단기의 가혹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호 개전 방식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없죠. 그림이 없으니까 좀 보기 힘들다 이거죠. 선과 후 적용, 구비 조건. 구비 조건은 외워주셔야 된다는데 선과 후 적용. 이거 10점짜리로 나오는데 이거 예제 문제입니다. 이거에 선택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과도한 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적 조건을 가져야 된다. 후비 보호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내구성, 뭐 이렇게 기계적인 특성 이런 것들 다 나오겠죠. 그런 것들 다 갖다 붙이시고 나머지는 개수를 만들어야 될 때 10가지 쓰시오. 그러면 10가지 무조건 쓰셔야지만 됩니다. 3가지 쓰시오. 3가지 이상 쓰셔야지만 됩니다. 3가지 쓰시오 했는데 5가지 쓴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줄까요? 3가지 쓴 사람한테 점수 많이 줄까요? 예? 5가지 쓴 사람한테 1점이라도 더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림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PTCT, Z나 G가 붙으면 뭐라고요? G락.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PT, VT, CT, ZCT, GPT 이렇게 나오죠. 그런 용어들 써주시면 되고 이번에도 할 때 CT 전격에 대해서 뭐 OP20짜리가 있었는데 계산하는 문제들 나왔었죠. C200이 뭐냐? 그러면 C200은 뭐냐? 200볼트입니다. 결국은 C100, 200, 400, 800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볼트, 200볼트, 400볼트, 800볼트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부담은 5옴, 25옴, 50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담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표로 하나로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서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연구반 가서 연구반 교재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기본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만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본서 교재 가지고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키워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응용한 연구반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기본서를 이해하는 정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 복잡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연구반 가서 배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대상에 지금 700점짜리도 있고 500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500점짜리 위주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900점을 원하시면 900점짜리 과정에 가서 들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제가 500점짜리지만 700점짜리에 관련된 부분도 가끔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나중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입니다. PT 나와 있고요. 보호계정기 분류, 동작기구상, 동작시향상,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용도상이 있었죠? 용도상이 있나요? 여기 쭉 보면은 용도상 나왔죠. 그런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 그런 키워드가 나와 있으니까 답안지를 쓸 때 기본서에 있는 그런 키워드를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어디 있다 정도는 설명드리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는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자료를 보는 건 일단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 아까 뭐라고 그랬죠? 터빈 부분, 전기자, 계자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비 이런 키워드를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안에 내용이 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기본서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조금 부족합니다.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보호 방식 쪽에서는. 송전선 쪽도 좀 작게 나와 있고요. 파일럿 쪽도 마찬가지고 제페로도 마찬가지고요. 송전계통 제페로 보호 개전 방식 이런 부분은 연구반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DS가 뭐고 DZ가 어떻고 지금 방향 비교, 전송 차단 방식, 뭐 위상 비교 방식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그런 것들이 25점짜리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쓰려면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호개념 쪽으로 하신 분들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까 모성보호 방식, 압류방해 한차라고 그랬죠? 근데 왜 앞부터 나오냐? 모성보호 방식은 전압차동 방식, 주보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부터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먼저 써줘야지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것부터 쓰면 이 사람이 알고 쓴 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답안지 형식 위주로 써줘야지만 그 채점하는 사람도 채점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그림 같은 거 아니면 실무적인 부분들을 더 넣어주셨을 때 더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예. 변압기 보호 방식, 이건 기계적인 보호 방식하고 정기적인 보호 방식, 부충 방위권, 비과, 과비 뭐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거는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거리 계전기,
뭐 거리 계정이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한 10번 이상 설명드렸는데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안 나오냐? 또 나옵니다. 10점짜리로. 이번에 25점짜리로 나왔죠? 10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다. 이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분가전, 직동, 다타. 그래서 유호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송전선,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여기 탈조 부분, 송전선 보호 방식, 1계열, 2계열. 요건 조금 어려운데, 이런 부분 실제로 한전에서는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요걸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보호 계전기 쪽은 어느 정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것도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더리치 전송 차단 방식, 예? 위상 비교 전류 차단 방식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 보호는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위상 비교 저지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건 900점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1개월, 2개월까지 넘어가면 좀 어렵고요. 발전기 보호 방식, 예? 전기자 계좌 나왔죠? 단락후비 보호 발전기 모터링 나와 있습니다. 송전선, 가방거피제 키워드 나왔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 거리 계전기 정의가 뭐라고요? 이번에 시험 봤는데, 시험이 나왔으니까 나는 안 봐, 이게 아니라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임피던스 계전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더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들이 조금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반복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압기 보호 방식 또 나오죠? 이제 변전소의 역할 아까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변전소에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변전소에 변압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선도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도 있고, GIS도 있고, 그러면 전압의 변성과 조정을 하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을 하고, 전력 조류를 제어하고, 송배전선로 및 변전소를 보호하는 부분이 변전소의 역할이다. 이거 이제 두 번째 보시니까 조금, 눈에 익죠? 이런 걸 자꾸 반복할 거란 얘기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이 키워드대로 답안지를 쓰는 훈련을 먼저 해주시고, 거기다 살을 붙이시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발성배전 쪽은 이런 식으로 기본서 위주로 나갔는데, 건축전기는 기본서 위주가 없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좀 특이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고 발성배전은 특이하게 써준다고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써주고 기본적인 내용에 플러스 알파를 써주셨을 때 더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변전소 접지 목적, 접지 부분에도 나온다고요. 어디에다 접지를 해야 되고 발변전소의 접지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예? 동작 책무 나왔죠? 예? 동작 책무가 뭐라고요? O, T1, CO, T2, CEO인데 여기에 0.3초, 3분, 1분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분, 3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 틀려집니다. 차단기가 뭔지, 전격 전류가 뭔지, 전격 차단 전류가 뭔지, 전격 투입 전류가 뭔지, 전격 차단 용량이 뭔지 이런 식으로 용어들. 투입 전류가 뭔지, 메이킹 커런트입니다. 브레이킹 커런트, 메이킹 커런트, 전격 투입 전류, 시류치, 파고치 이런 거 1.2, 루트 3, 루트 2, 1.414, 그 다음에 0.707 이런 것들, 용어들. 자, 트립 전류, GIS 변전소. GIS의 장점, 어디에서 쓰는지, 예? 이런 것들. 단락 용량 경감됐죠? 25점짜리로 나온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썼지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10점짜리로 쓸 수 있는 거, 25점짜리로 쓸 수 있는 거,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들은 서브노트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외우시고요. 기본서반에서는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주안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스카다, 기계 발급 안정, 기본 기능, 계획 기능, 기계 발전원 모의 훈련은, 기계 발급, 발전 제어 기능,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기계 안전도 제어 기능, 자료 취득 및 기능, 원방 감시 기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방 감시, 원격 제어, 원격 측정, 자동 기록, 경보 발생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갖다가 응용해서 쓰시라고요. EMS를 에어로 주시면 다스에도 쓰실 수가 있고 IPCS 같은 스카다 시스템 쪽에서도 내용을 갖다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다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응용이 됩니다. 기본반은 여러분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압, 고압, 특별고압 생각나시나요? 전압을 먼저 분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배전계통의 구성이니까 고압 배전계통을 구성하고 저압 배전계통을 구성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고압 배전계통의 구성 어떻게 해요? 수압망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압 지중 배전계통 방 예비선 절제 환상공급 방식 스펀 네트워크 방식
근데 아까 지중 케이블에서는 뭐라고요? 유료 방수. 3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키워드가 자꾸 나와주시고 반복하다 보면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나와서 답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요. 나중에 다 보여지니까. 이거 다 12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1장에서 나오는 부분 넘어간다고 그랬고요. 전압조정 뭐라고요? 전압조정 하면은 발전소의 전압조정, 변전소의 전압조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조정, 배전선로에서 전압조정. 이렇게 발변주기배가 나와야 된다고요. 전압조정이 나오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주시면 됩니다. 배전선로의 전기 특성, 손실계에서 나오죠. 부하 형태에 따라서. 이번에 나왔죠. 예? 사실 이제 12장, 13장, 14장 이거는 좀 잘 안 나온다고 건너뛰었는데 기본서반에서 그걸 다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나왔을 때 그걸 응용해서 쓸 수 있냐. 그거는 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 4가지. 평등분포, 송전단식으로 큰 분포, 부하단위수로 큰 분포, 중앙위수로 큰 분포.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가지고 썼는데 다 응용이 됩니다. 동선, 철선의 감소 대책. 아까 동선이 뭐고 철선이 뭐라고요? 동선은 부하선입니다. 부하선은 뭐냐? 부하가 걸렸을 때 걸리는 거고 철선은 뭐냐? 무부하선입니다. 부하가 안 걸렸을 때 걸리는 손실. 그러니까 철선은 뭐니까? 철심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심이 뭐다? 자석 밀도를 감소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왜? 손실이 생기니까. 그리고 저손실 철섬. 그리고 고배양성 규소광판. 규소광판을 튼튼한 걸 쓰면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몰퍼스 같은 그 합금을 쓰게 되면 규소광판이 틀려지다 보니까 손실들이 틀려진다. 동선 같은 건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동선을 줄이시는 건 저항을 줄이는 겁니다. 저항을 줄이는 건 뭐냐? 동을 이제 케이블을 두꺼운 걸 쓰면 됩니다. 아니면 건수비를 더 많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선의 단면적 증가, 동선의 건선수 저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면적을 증가하면서 저항을 이제 더 작게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쓰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이해 안 하고 애우려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해하는 부분 위주로 하면서 애우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변압 효율은 뭐가 있다고? 실측 효율, 규약 효율, 그 전위를 이렇게 나와진다고요. 그럼 뭐분의 뭐? 항상 밑에가 큰 거, 위에는 작은 거. 입력분의 출력, 실측. 효율이는 뭐가 들어와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효율이죠. 수용률.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입니다, 항상. 그걸 조금씩 응용을 하면 됩니다. 최대분의 평균은 반드시 애워두시라고요. 그래야지 뭔가 효율이 나오죠. 효율도 뭐가 들어오면 빠지면 뭔가 손실이 생기죠. 뭐가 들어왔냐? 입력이죠. 뭐가 나갔냐? 출력이죠. 그러니까 입력분의 출력이 이제 효율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부하율 같은 경우는 뭐냐? 입력이 뭐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씩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용률 같은 건 뭔가 수요를 하는 거니까 전체 부하 설비 합계분에 얼마나 썼느냐. 이렇게 되겠죠. 부등률 같은 건 좀 틀려진다고 그랬죠.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부하율, 수용률,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 이건 최대분의 평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은 저는 이제 최대분의 평균만 애워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하율이 항상 공급예비력. 공급예비력도 대기예비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공운이라고 했죠. 설비예비력, 공급예비력, 운영예비력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공급. 이렇게. 예? 설공운으로 애워주시라고 무조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였죠? 예? 여기 뒤에 안 나오네? 예. 그것들도 이제 이번에 그 수요관리부터 해가지고 애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1단계에서 뭐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애우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조정, 발변주배죠? 발변주배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승합기, 플리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고조파 경강대책, 수능변리 P델타. 수능 시험 보니까 내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맨날 수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시다 보면 됩니다. 역률부에선 이건 그림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Q는 P 탄젠트 델타 이런 것들은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델타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탄델타가 나오면 또 뭐냐? 유정정접이 또 나와줘요. 유정정접. 그것도 C 성분을 가지고 하는 유정정접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전압 조정하는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부분에 계산하는 부분들도 나왔죠. 탄델타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코사인 세타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수식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얼마나 역률이 증가가 되는지 이제 그림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전솔로의 손실 경감 대책 이런 것들도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건 키워드가 뭐냐? 적전 콩고저 배변. 적, 전, 콘, 고, 저, 배변. 이렇게 변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 키워드 이렇게 외워두시는 겁니다. 문제 키워드. 배전솔로의 손실 경감 대책이 나오면 적전 콩고저 배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외워두고 그다음에 적이 뭐냐? 적당한 부분을 선정하고 전류 밀도에 감사 평형을 하고 그다음에 콘덴서를 설치하고 고압 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저압 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변압기 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배전 전압을 승합하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쓰시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생각이 납니다. 나름대로. 그럼 거기다 또 살을 붙여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답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거 뭐였지 하고 나면 그때부터 끝난다는 얘기죠.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키워드가 있으면 최소한 방향은 잡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방향은 맞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채점자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에 내용을 어떻게 썼든 간에 그걸 다 읽어보진 못하더라. 이 사람 대충 흐름이 어떻게 된다. 아까 뭐였죠? 동작 기구상, 동작 시간상, 용도상. 이 사람이 고구에 맞춰서 쓰고 있구나. 그러면 고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내용이 좀 틀리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모르니까. 염해대책, GIS 설비, 단건 면학기. 단단복직기에 나왔었죠, 아까 예? 뭐가 있었죠? 단락비를 크게 하게, 단건 면학기. 그럼 단건 면학기 모르면 그 단건 면학기 채용해서 뭔가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못 쓸 거 아닙니까? 예? 단건 면학기 뭐죠? 변압기 건선을 하나로 해가지고 절연을 해서, 변압기 중성점을 같이 연결해서 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권하고 단건하고 차이가 뭘까요? 복권은 이렇게, 철심이 있고 여기다 코일을 2개를 감았습니다. 이 안에서 손실이 생기죠. 저항 성분이 있으니까. 단건은 어떻게 될까요? 건수를 하나로 생겨가지고 여기를 연결해서 썼습니다. 장점은 여기서 지금 전압강 같은 게 없으니까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전압강화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 얘는 변압기는 항상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여기로 뭔가 담아주는 뭔가 중간에 어떤 역할 같은 게 있죠. 충격을 저감해 줄 수 있는 철심이 있지 않습니까? 단건은 여기서 사고 나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승합 강압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접지 계통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변압기 Y 델타 해가지고 접지 계통 틀리게 만들 수 있죠. 단건 변압기 접지는 무조건 1차 측이 접지를 잡았으면 2차 측도 접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연결돼 있으니까. 뭐가 타고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계고가 거기서 또 보시면 그 고유 용량이라든가 송전 용량 같은 거 계산하는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수식으로 고유 부하 용량 해가지고 계산한 수식을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변전소 설계하는 부분. 이번에도 화력발전소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좀 내용이 틀려집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건 부지도 선정해줘야 되니까 님비 현상 때문에 수요지 근처에 있어야 되고 또 해안가가 근처에 있어야지만 원료를 실어서 하기 좋겠죠. 그런 복합적인 내용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역류 개선 효과. 예? 소남 요설이죠. 손실, 전압 강화 경감, 요금 절감, 설비 이용률 향상. 역류 개선이 나오면 소남 요설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가 닳게 얘기했습니다. 손실을 저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역류를 저감하면. 아까처럼 Q 성분은 올려지니까. 손압, 전압 강화 경감이 되죠? 올려지니까. 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우리. 요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콘덴서를 투입했을 때 그런 요금 체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설비 이용률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Q 성분을 그만큼 공급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외워주신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 설비 이용률 같은 내용들, 예? 공급 신뢰도 같은 거, 이런 거 어디냐. 팩치나 HVDC에서 또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를 알아두셨다 다른 데 막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 용어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어색하지만 나중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른 걸 쓰실 때 그런 것들을 막 갖다 붙여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스폰 네트워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역무차. 역차무죠, 역차무. 처음에 제가 역무차로 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역차무로 다시 외웠다는 얘기죠. 67, 78, 80타. 역전력, 역조류. 예? 차전압. 차점에다는 건 위상차가 생긴다는 얘기죠. 무전압. 무전압에선 투입이. 상단이 전압이 걸려있고요. 밑에 전압이 없죠. 그럼 위에는 전압이 걸려있고 밑에는 전압이 없으니까 무전압일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투입을 해라. 근데 상단의 전압하고 밑에 전압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단하면서 차단을 해라. 밑에를 끊어줘야 되겠죠. 역전력. 거꾸로 전력이 차고 상단으로 올라가면 차단을 해라. 이런 식의 차단의 효과고, 여기 나와있죠. 역전력 차단, 차단압 투입, 무전압 투입 해가지고, 차단, 투입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차단압 투입 같은 건 뭐냐면, 여기 위상이 빠르고 여기 위상이 늦다. 그러면 전압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뭐 100V고 여기는 0V나 아니면 50V가 돼 있다. 그러면 그 투입을 해서 100V로 인가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에워주실 때 이제 물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위상을 PF 컨트롤해서 바로 이런 것들도 유효 전력은 위상이 0에서 위상이 앞서지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부하가가 I가 돼 있죠? 이렇게 뒤서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이 이제 위상이 앞선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뒤지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위상이 앞서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동작 방지 대책, 뭐 여기 발생 원인, 고조파에 대한 방지, 이건 전력 공급자에 대한 대책, 수용 가축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써주시면 됩니다. 배전 자동화, 예? 배전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애워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순간전압 강화, 이제 전력계통공화. 요건 제목 정도만 설명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재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전력계통공화 지금 설명드려도 잊어먹으니까. 간단하게만 제목만 보시면요.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 근데 좀 1장 전력계통의 개요. 발전설비, 수송설비, 수용설비, 운영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전력계통이 얼마나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게 전력계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EMS, 아까 나와있던 부분. 이런 것들이 항상 1장은 자세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왜? 그 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떤 걸 배우게 될 건지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전력계통공학의 1장은 한 10번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야지만 나중에 전력계통공학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요.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 전력계통을 표현을 합니다. 아까처럼 사람도 보시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약제를 썼죠. 여기 전력계통공학이 되면 이제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송배전공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 발전공학도 눈에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데 발전공학은 안에가 안 보이죠. 예? 송배전공학은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력계통공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을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전력주류 계산이라는 것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 할 때 발전기가 중요가 되겠죠. 발송배제니까. 송전솔로도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변압기도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배전솔로 케이블도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부하도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동기발전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동기발전기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막 변화를 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을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로 해가지고 변화를 해서 그 발전기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 2건선이 있고 3건선이 있겠죠. 그걸 변환을 하는 겁니다. 송전솔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겠죠. 그걸 변환을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부하 측도 틀려집니다. 에어컨 부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전열기 같은 부하가 있을 테고 전동기 같은 부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애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ZIP. Z가 뭐라고요? 일정 전력, 일정 임피던스 모델, 일정 전류 모델, 일정 전력 모델. 그래가지고 P하고 V에 대한 자승, 1승, 0승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라고요. 수요 모델과 이제 부하 모델과의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건 뭐 자승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전력이 항상 전압의 자승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얘기죠. 전압이 떨어져도 얼마만큼 전력을 쓰기 위해서 얘는 항상 뭔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을. 그래서 그런 에어컨 부하 같은 건 어떻게 되죠? 그 악성부하라고 얘기하는 게 전압이 떨어져도 얘는 항상 일정 전력을 써주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열기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비례됩니다. 전열기 같은 거죠. 전류를 흘려주는 것만큼 열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열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걔 같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들이 쓰는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인버터라는 걸 이용해서 주파수를 조종을 해주는 거죠. 전압을 조종해주고 전류 값을 조종을 해주기 위해서 주파수나 전류라든가 이런 걸 조종해가지고 회전 속도를 조종해가지고 에너지를 적게 쓰게끔 만드는 거죠. 회전 속도를 조종하지 않으면 얘는 전압이 떨어져도 일정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류를 많이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펌프 같은 거죠. 우리가
10층까지 물을 올리려고 합니다. 펌프는 그냥 전 양정을 10층까지 올려줄 수 있는 전 양정으로 물을 퍼올립니다. 근데 2층에서 물을 틀어도 10층까지 힘으로 보내주면 우린 에너지가 낭비되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2층에서 물을 틀었다 그러면 2층까지 올려줄 수 있는 힘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회전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만큼의 힘만 줄여주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전동기, 에어컨, 인버터 같은 경우는 0승, 1승은 전등, 1승 뭐고 2승은 전등,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 피유법 이런 것들,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이런 것들은 변압기가 보시면은 탭이 변화지죠. 그래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를 놔두고 거기서 탭이 변해질 때마다 얼마만큼 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Y행렬은 왜 쓰여지냐? 아까처럼 R분의 1, R분의 1이 다 더해지면 R분의 1 더하기 위에는 곱하기 또 R12, 1, 2, 3 보면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근데 R분의 1을 그냥 Y로 놓고 Y1, Y2, Y2로 놓고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밀만의 정리, 노튼의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밀만의 정리가 바로 그걸 더해주는 게 밀만의 정리고요. 여기에서는 나중에 그 행렬로 구해가지고 보면 기준 임피던스가 있고 상호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기준 임피던스는, 자기 어드미턴스는 자기 부분, 상호 어드미턴스는 상호 간에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값만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스파시티 행렬 같은 경우는 그 값이 1로 되다 보니까 계산하기 편한 부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지량, 미량. 전력조류 계산은 사운학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고 예방 재반, 운영계획 위반, 확충계획의 위반. 이렇게 바로 나오실 수 있게끔 키워드를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기지량, 미지량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전력조류 계산은 가우스-자이델법, 뉴턴-라스법, 패스트-디카플법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재에도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함수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가우스-자이델하고 뉴턴-라스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뭐 디카플도, 패스트 디카플도, 직류조류 계산법 여러 가지 에너지 함수법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력계통공학에서는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PF 컨트롤은 주파수와 유효전력 제어, 주파수와 유효전력 제어. 그래서 PF 컨트롤입니다. 이걸 알려면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주파수 변동 원인이 뭐냐? 주파수가 왜 변동을 하느냐? 부하가 늘어났으니까 발전기가 속도가 줄어드니까 주파수가 틀려지겠죠. NS는 P분의 120F죠? 예? 극수죠, 발전 P는. 근데 밑에 P 값이 변동이 되니까 F 값이 변동이 되죠. 회전수는 일정하다고 봤을 때. P 값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기 정등석, 동등석 해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게 뭐냐, 부하의 급변, 개통사고, 뭐 이런 조속기 난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속도 조정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어 방식, 재전, 조전, 예, 이렇게 재전, 조전 해가지고 설명드렸었고요. 나중에 AFC가 뭐고, 이런 식으로 AFC, 재전, 조전. 뭐 이런 설명들을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속도 조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부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개통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개통정수가 정특성, 동특성 해가지고 나눠지는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실제로는 아까 4장이 전력조율이 되고요. 5장이 PF 컨트롤이고 6장이 경제운영입니다. 그리고 7장이 전압과 무효전력 해가지고 QV 컨트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PF 컨트롤 배웠으면 이제 QV 컨트롤을 같이 배워주셔야지만 상대로 배우기 좋게끔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래서 QA에서 전압이 제어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지금? 아까 콘덴서를 집어넣으니까 전압이 올라간다. L성분, Q죠? L성분을 집어넣으니까 전압이 떨어지더라.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Q를 투입을 하거나 뺨으로 인해 가지고 C나 L을 투입으로 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들. 그래서 진상무효전력, 지상무효전력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어를 하는데 어떻게 제어하냐?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를 해가지고 개별 제어 1, 2, 3는 뭐 발전소에서만 한다든가, 종합 제어 쪽에서는 변전소, 전력 개통까지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개통의 경제 운영이 얘가 실질은 5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발전단, 송전단에 대한 연료비 특성, 수급 조건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가지고 평가 함수를 가지고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이용해서 페란치 현상 등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뭐냐.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해가지고 라그랑지 미정 계수에 의해 가지고 여기 페널티 계수.
페널티 계수가 여기 뒤에 나와 있을 텐데. 아유, 이게 또 꺼져버리네. 거의 끝에까지 갔으니까. 페널티 케이스가 나오죠. 이번에 10점짜리로 나왔는데 이거는 요 수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풀어서 쓰는 겁니다.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나오는 수식에서 요거만 해주면 되거든요. 수화력 병렬계통. 근데 이제 수화력 병렬계통 하는 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계산값이 너무 오래 걸려서 화력계통만 송전손실을 고려했을 때하고 무시했을 때만 물어보게 됩니다. 계통의 계획과 운영 나오는데요. 이게 끝입니다. 그냥 ELD, 예비력, 공급 예비력 아까 나왔었죠. 설공운,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영 예비력, 대기 예비력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림을 가지고 그려주신데 6줄, 5줄, 4줄, 3줄별로 뭐를 써주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획일화돼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답안지를 못 씁니다. 아, 요거는 6줄 딱 해놔야지 6줄 비워놓고 쓰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시험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답안지를 쓰시기 위한 부분. 여기 또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번에 뭐 소국여자 PSS 뭐 고속도 나왔는데 TCSC 나온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SSR. 차동공진에 대한 대반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PS나 고속도 TCSC. 이런 것들이 뭔지 이제 다음에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키워드 있죠? 오늘 설명드렸던 어딨냐? 9번.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요 정도 자료를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기본서니까.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거 설명드리는데 별로 안 걸리겠죠? 여기서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엔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교재로 들어가서 기본서를 스캔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1장 그러면 1장을 이제 다 스캔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면상으로 보시면서 목차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력계통의 개요다 그러면 여기서 전력계통, 발전설비, 수송설비, 수용설비, 운영설비 키워드 나오죠? 그럼 이런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 그림으로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송배전설의 구통은 왜 이렇게 꾸며지느냐. 전압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밑줄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여기는 발전설비가 되겠죠. 여기가 송전솔로니까 수송설비가 되겠죠. 여기가 변전수가 수용설비가 되겠죠. 여기가 뭐 부하설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고요. 성전 방식은 직류 방식, 교류 방식, 교류 방식의 장점, 승, 회, 일이라고 그랬죠. 이런 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직류 방식 장점, 절성문 충환이동 해가지고 여러 개 있었지만 여기는 몇 개 없습니다. 단점 없죠. 그 다음에 직류 성전 방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처럼 이렇게 그림 그려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충전 방식을 어떻게 나눠진다? 여기 보시면은 극수 또는 기로 방식에 따라서 4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만 설명되어 있으니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직류성전 방식 적용 분야 뭐라고요? 키워드? 해장연도, 해적 케이블, 장거리 성도, 연계, 도심지 밀집 지역. 이렇게 해서 저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외우기 쉬운 쪽으로. 근데 이거는 헤데리데라고 아까 외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 쓰는데 상관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해남 제재 쪽에 대한 설비가 나오다 보니까 101km가 DC 180kV를 해가지고 150MW 2회선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MW로 2회선돼 있고 이런 수식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예제는 반드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교류 성전 방식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 이게 역류 손실 저단 중이라고요.
보시면은 전력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전류를 계산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예제로 나온 문제들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T분기, 파이분고 아까 장점 나왔죠. 기본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요. 다음 장에 할 겁니다. 다음 장에는 1장도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1장이 내용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2장의 일부분을 할 겁니다. 송전전압에 대해서 표시하시오. 이런 것들도 10점짜리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직접 정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표준전압, 공친전압, 기준전압, 절연전압, 변격전압. 내용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건설비, 운전 유지비를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요게 뭐라고요?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실. 이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라는 걸 이제 대충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빼고, 공칭전압, 최고전압, 성간전압. 요걸 표로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력계통의 발달에서 여기선 765kV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건너 뛰셔도 됩니다. 연습 문제에서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봐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송전전압 앞에 나왔죠. 교류송전 장점, 배전 9번.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 같은 건 풀이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풀이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1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를 가지고 연구반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노트를 가지고 보시면은 1장에 나오는 부분이 뭐죠? 표준전압, 공칭전압, 직류송전 방식 765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전압, 아까 책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관계하고 산정식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아까 기본서에 있는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구나. 공칭전압, 최고전압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요거 같은 거 아까 보셨던 있죠? 검토해야 될 4가지 10점짜리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그대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이런 것들 자료를 보내드리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송전 방식, 아까 단극대지, 장점, 단극 도체, 또 4가지가 있었죠. 상극, 그 다음에 쌍극, 4가지가 있었죠. 그걸 쓰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HVDC 할 때 HVDC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류송정에서 뭐가 해야 되냐. 구성 방식이 나와 있어야 되고, 구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야 되고요. 각각의 특성들 나와야 되고, 장점, 단점, 뭐 적용 방안, 이런 것들을 다 써주셨을 때 25점짜리가 윤택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양이 많아집니다. 3페이지 정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거는 키워드만 쓰게 되면 2페이지만 써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나머지는 자료만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건 연구반에서 하는 자료니까요. 그리고 이 연구반 쪽에 대한 교재들은 또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반 교재가 어디 있네. 연구반 교재가 제가 2011년도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강의 자료들을 다 따로 놔뒀습니다. 다 틀리니까 나머지 연구반 교재는 제가 찾아가지고 그것도 넣어놔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기본서를 꼭 가져오십시오. 오늘 배웠던 것들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